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의 김성원입니다. 요즘 날씨 많이 더우시죠? 여러분의 건강한 투자는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들로 정말 가득 채워봤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단지와 접근성이 좋아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영등포동,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도와 함께 서해안 개발의 수혜를 받고 있는 곳이죠.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와 수도권 남부 개발의 핵심 축인 용인 흥덕 지구까지 자세히 분석해 볼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문의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볼까요? 레디, 액션!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오늘의 전문가님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길잡이 이채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거 지금 소개 그 영상 나올 때 전문가님 그 언제 찍으신 거예요? 저거 한 4년 전인 것 같은데 좀 말랐죠? 혹시 뱀파이어 아니신가요? 말도 안 돼요. 네, 저기 좀 말랐고 똑같습니다. 네. 통통한 아니요. 상태. 네. 비결이 뭔가요? 혹시 운동을 좀 이렇게 하시나요? 너 골프 치는 거 말고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만나볼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사실 6.17 그 대책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긴장을 했어요. 네네네. 저도 사실 6.17 대책 보고 좀 충격을 먹었던 게 재건축은 2년 거주해야 되고 뭐 재개발이라던가 또 그 외에 보유세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사실 긴장했던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오늘은 뭐를 갖고 나왔냐? 부동산 정책을 비껴갈 수 있는 투자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가능하다면은 정말 그건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은 그 부동산 정책도 비껴가면서 소액으로 투자해서 시세 차익과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가능한 것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울 도심권의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이죠. 영등포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은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의 역세권 지역이자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도로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덕분에 목동, 여의도, 마포 등 주요 업무지구로 빠른 이동이 가능해서 직주 근접지로 인기가 매우 좋고요. 또한 이 영등포에는 백화점과 타임스퀘어, 먹자 상권과 지하 상가까지 생활 편의성을 높여줄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영등포는 2030 서울 플랜에 의해 3도심으로 승격되면서 도심권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향후 여의도와 함께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할 영등포의 미래 가치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서 분석해볼 투자처는 어떤 유형의 물건인가요, 전문가님? 네,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복층형 오피스텔에서 가장 투자에 유념하셔야 되는 게 바닥의 평수인데요. 네. 바닥의 평수가 7평 이상이면은 복층형 오피스텔은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근데 여기는 복층이 바닥 평수가 11평, 그리고 복층은 서비스 면적으로 해서 3, 4평이 더 큰 그런 복층형 오피스텔이고 인테리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피스텔을 영등포 쪽으로 추천한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요.
여기는 1인 가구 밀집도가 강남을 버금가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2000년대부터 2001년부터 계속적인 오피스텔이 5천만 원대부터 지금 1억이 넘을 때까지 계속적인 가격 상승을 가져왔던 곳입니다. 입지를 보시면은요,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복층형 오피스텔이고 총 11층까지 위치되어 있습니다. 평균 56.1제곱미터이고요. 지역 시세는 2억 8,500부터 2억 9천이고 전세 시세는 전세는 이제 전세 끼고 투자 금액은 5,500부터 6천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직장인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복층형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하철은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입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그 주택을 가격을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잘 가져가시려면은 먼저 시세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2007년의 6월부터를 먼저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5,700부터 시작을 해서 죄송합니다. 19년 4월까지 했을 때 8,800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실거래가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계속 상승한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N 오피스텔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과 입지 자체가요, 굉장히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오피스텔 위치에서 입지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입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등포의 오피스텔이 계속적인 임대료가 상승을 하고 전세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으면서 매매가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여의도가 계속적으로 상업지로 형성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63빌딩이라든가 쌍둥이 빌딩, IFC몰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하게 되는데 마포대교와 영등포의 이 여의대교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마포대교는 상당히 길지만 영등포대교는 되게 짧죠.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여의도의 모든 1인 가구들이 밀려서 영등포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을 가져오고 그래서 강남과 버금가는 1인 가구 밀집도를 갖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체적인 입지 요건을 보시면은 서울에서는 교통의 가장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종로라던가 명동을 갈 때도 중심이고 강남이나 또 혹은 서남부 쪽으로 내려갈 때도 가장 중심이기도 하고 교통도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역이죠. 하지만 상업인들이 모여서 공장이라던가 이런 공장 지역들이 몰려오게 되면서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인데 앞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더 상승할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입지를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는 백화점이 3개나 있죠. 여의도의 현대백화점, 그리고 영등포에는 신세계 롯데백화점에다가 타임스퀘어까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타임스퀘어까지 들어와 있고, 게다가 여기는 대형 빅마켓이라던가 코스트코 이런 대형 마켓까지 4개가 다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아직도 사실 더 들어오는 곳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케팅 수요 조사가 얼마나 잘 되어 있으면 여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이 백화점이라던가 빅마켓이라던가 이 마켓들로 인해서 수요 조사가 다 끝났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요. 가장 왜 영등포가 이렇게 중심지로 곽광을 받는지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것들인데요. 구로는 사실은 이제 공구상가라던가 공장단지, 중공업 그런 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고 여기는 이제 월스트리트 금융이라던가 산업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다가 목동도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영등포가 산업, 상업, 상업이 강점 모두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다 밀집되어 있는 곳은 상가든 주택이든 모든 것이 다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도 상당히 높고 주택 가격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상가도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라고 보실 수가 있죠. 다음을 보시면 네, 여기서 입지 요건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과 업무, 생활의 요충지인 영등포동이었습니다. 이런 입지에도 불구하고 앞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개발 호재를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개발 호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하철이 들어오는 건데요. 지하철 한 호수가 들어올 때마다 인구 유발은요, 2배로 늘어납니다. 인구 유입이 2배로 늘어나게 되면 주택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2023년에 개통되는 신안산선 그리고 신림경전철 2022년에 개통되는 거죠. 그런데 중심지가 영등포로 된다는 것도 이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KTX랑 1호선이 이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의 요충지가 영등포이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받는 곳은 영등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신림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개통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신림의 아파트 가격이 5, 6억대가 지금 현재 11억까지 상승하게 됐던 이런 큰 계기이기도 하죠.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영등포도 마찬가지로 더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물포 터널길입니다.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영등포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가 밀도가 높은 지역들은 녹지 공간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제물포 터널길은 이제 이렇게 지상은 녹지 공간들을 만들어서 산책로를 만들고 지하는 상하행선으로 논스톱으로 해서 신월 IC부터 여의도까지 논스톱으로 10분 안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터널길을 만든다는 게 이제 큰 개발 호재고요. 세 번째는 바로 여의도의 파크원.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고 63빌딩 3배가 되는 오피스동이 들어옵니다. 이 영등포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그 시점들을 찾아보시면은요. 63빌딩이 들어올 때, IFC몰 들어올 때, 그리고 쌍둥빌딩 들어올 때 이때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이 한 텀씩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완공이 되어서 이제 입점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은 영등포는 또 한 펌의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그 시점이 온다는 것도 지금 현재 매수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교통 인프라 개선과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까지 앞으로 많은 발전을 앞두고 있는 영등포동의 미래 가치 상승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 영등포동 오피스텔의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주변에서 10평짜리 오피스텔이 3억 5천에 분양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저렴합니다. 2억 8,500에서 2억 9천을 예상하시면 되고요. 전세 예상 금액은 2억 3천이고요. 전세를 활용해서 실제 투자 금액은 5,500부터 6천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등포동 복층형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는요, 2억 8,500에서 2억 9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임대 시 5,500에서 6천만 원, 월세 임대 시 1억 1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동에서 복층형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꼭 체크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동선이랑 복층형 오피스텔은 가장 중요한 게 바닥 평수가 너무 5평, 6평이면은요, 매매가가 내려가고 임대가 잘 안 맞춰지고 전세가가 내려간다는 가장 안 좋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바닥 평수가 11평이기 때문에 층고의 그 높이도 좋고 그리고 계단의 경사도도 낮기 때문에 생활 편리함에 굉장히 좋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고 게다가 지금 영등포에는 1인 가구 밀집도도 상당히 많은 데다가 그 신혼부부들이 집을 얻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또 이 영등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층 구조를 보실 때는 반드시 생활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바닥 구조를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동선과 층고의 구조 설계를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오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풀옵션이 더 가능한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확인 꼭 하시고요. 현장 납사는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시세 대비 분양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시세 차익도 이제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복층형 오피스를 볼 때 확인해야 할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문가님? 네, 이번에는 송도로 가겠습니다. 네. 서해안 개발을 왜 하는지 제가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서해안 개발은 2030년이 되면은 생산 인구가 반 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산업단지 그리고 디직종에서는 이제 점점 인력의 그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서해안 쪽으로 산업단지를 옮기고 대기업들을 이전을 해서 아시아권의 생산 인구들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해안 쪽에 송도 국제 신도시 청라, 평택, 그리고 새만금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2030년이 되면 생산 인구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송도가 개발을 해야 하는지의 가장 큰 포인트를 오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인천국제 신도시의 이용 섹션 오피스인데 국제 업무지구와 이용이 굉장히 편리한 곳에 있고요. 쾌적한 광역 교통망이 신설되어 있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변에 이제 오피스는 이미 이제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할 정도로 이미 투자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접근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시 이름에 걸맞게 국제도시로 성장 중인 송도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 국제도시. 현재는 인천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의 역세권 지역인데요. 향후 GTX-B 노선과 송도 트램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지식정보단지나 바이오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이 대기업에서 파생되는 소규모의 협력업체 수요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양의 베네치아를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워터프런트와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회의뿐만 아니라 레저, 관광, 쇼핑 등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국내 최초의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질 전망입니다. 네, 경제자유구역으로 출발한 도시죠.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추천해 주실 투자처는 어떤 유형의 물건인가요, 전문가님? 네, 인천 1호선 국제업무지구에서 도보 3분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생활형 오피스입니다.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데요.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무실을 뒀을 경우에 이제 회의실도 관리해야 되고 주방도 관리해야 되고 했는데 이 공유 오피스는 회의실과 모든 주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공유로 모두 다 관리를 해주고 자기는 사무실만 관리하면 되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강남이나 을지로, 명동에 있는 패스트5라던가 위웍이라는 이런 공유 오피스들 가장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활 오피스와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이 송도 국제 신도시에서는 대형 오피스들은 분양을 하고 회사들한테 분양을 했지만 유일하게 작은 오피스는 처음으로 매매를 하고 분양하는 게 이 첫 스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5층까지 되어 있고요.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도 이제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용 면적은 21.45제곱미터 그리고 지역 시세는 9,800에서 9,9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세 차익을 또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부지 자체가 3년 전에 매입을 저렴하게 했고 지금 현재는 토지 매매 가격이 상당히 뛴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것들을 지어지는 것들은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택지지구에서 모두 다 지어졌는데 지을 공간이 없는 데에 다시 부시고 지어지면은 이 부시고 지어진 곳은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하죠.
이런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는 데가 바로 이제 송도 국제신도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역 시세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월세 활용해서 예상 투자 금액은 2,930만 원에서 2,940만 원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천 1호선의 국제업무지구역 역세권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 오피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전용 면적 6평 남짓의 소규모 오피스인데요. 이곳의 입지는 어떤가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제업무지구역에서 도보로 이제 3분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가 되게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구도심과 또 신도심에서 딱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심에는 모든 인프라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국제업무지구역 뿐만 아니라 트램 노선까지 여길 지나가기 때문에 이 국제신도시 안에서 트램 노선과 그리고 업무지구역까지 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게다가 GTX B 노선까지 개통이 되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을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요. 이 주변으로 해서 이제 트램하고 GTX B 노선이 이제 예상 확정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 주변의 집가 상승을 크게 가져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트램과 이 GTX B 노선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인구 유입도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향후 송도 트램과 GTX가 개통되면요. 송도 국제도시 최초로 다중 역세권 입지가 완성될 예정이랍니다. 덕분에 송도에 입주하는 업체들의 수요가 이 다중 역세권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음으로 개발 호재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GTX B 노선이 가장 큰 개발 호재인데요. 이로 인해서 주변의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또 게다가 이제 청약까지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게 이 GTX B 노선입니다. 2022년 착공이고 2027년이 개통인데 이 GTX B 노선이 강남까지 이어지는데 30분 이내에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서 현재 유입되는 인구의 2배 이상을 또 끌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로 인해서 주변의 매매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 서울역 그리고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총 사업비는 5조 7천 그리고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분의 1이 단축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이 워터프론트인데요. 워터프론트가 조성이 되면은 인구 유발이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이면은 화성시가 지금 120만 명을 예측을 하는 거죠. 화성시가 120만 명을 예측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12억, 13억까지 상승을 했죠. 네, 워터프론트가 조성이 돼서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120만 명의 인구를 예측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트램.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나 차로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트램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이 트램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이 안에 인프라라던가 사람의 교통 편리해지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나 이제 계속적인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인천 송도에서 서울의 중심을 통과해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GTX B 노선의 직접 수혜 지역인 송도의 미래 가치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 이 지역 도시형 생활 오피스의 시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신도시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이 가격이죠. 땅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매매 가격. 하지만 인프라가 다 형성되고 모든 게 다 차오르게 될 경우 매매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매매 금액은 9,800만 원에서 9,900만 원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미 예전에 몇 년 전에
분양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한 것들을 보시면은 앞으로도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보증 월세 예상 금액은요. 임대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예상하시면 되는데 계속적인 임대료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5,870만 원부터 5,960만 원 예상하시면 되고요. 대출을 활용해서 임대보증금으로 실제 투자 금액은 2,930만 원부터 2,940만 원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도시형 생활오피스의 평균 매매가는요. 9,800에서 9,900만 원이고요. 월세 임대 시 보증금과 대출금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 2,930에서 2,940만 원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송도 국제도시에서 도시형 생활오피스에 투자할 때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네. 발코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임대료를 높게 받느냐 혹은 시세 차익을 좀 더 크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공유지원센터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면실이 있느냐, 회의실은 얼마나 넉넉하게 있느냐, 혹은 주방에서 사원들에게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네트워크 시너지 확대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프리미엄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임대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 공유 오피스의 가장 투자의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주차 가능 대수 가장 중요하죠. 총 758대 중에서 업무 시설만 543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넉넉하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송도 국제도시에서 오피스를 볼 때 체크해야 할 부분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리는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해서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 계속 이제 부동산 정책을 비껴가서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투자하는 지역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상가 투자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가 투자 사실 실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상가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걸 뭐냐면요. 상업, 산업, 그리고 주거, 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 투자하시면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계속적인 매매가 상승도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평택의 고덕국제 신도시 삼성전자 정문 앞에 있는 그 상가입니다. BRT 편리함 교통망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널목 바로 앞에 그리고 버스 정류장 바로 앞 그리고 삼성 반도체 정문 앞에 위치해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 라인들이 구축되어 있죠. 제가 처음에는 이 자동화 시스템일 때는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걸 원했고 단기 투자를 원했는데 이제 수동화와 자동화가 같이 진행하면서 이제 투자 지역으로 제가 계속 생각해 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의 투자 지역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최대 규모의 그 공장을 보고 감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죠. 네, 대기업의 최대 규모의 투자와 함께 자족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해안 시대 산업겁점의 배후지로 국제화 및 자족 도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는요. SRT와 같은 쾌속 교통망과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서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 그리고 지방까지 이동이 편리한 광역 접근 도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덕국제 신도시의 산업단지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어서 약 16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지는 데다 협력업체의 입주 수요가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요를 소화할 만한 공간은 부족해서 업무 시설의 희소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삼성, LG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기대되는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입니다. 네,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처는 어느 건가요, 전문가님? 네, 바로 그 삼성 반도체 정문 앞에 있는 상가입니다. 총 10층까지 되어 있고요. 평균 약 34.2제곱미터, 그리고 지역 시세는 8억에서 9억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예상 실제 투자 금액은 월세 시 3억 2천에서 3억 7천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처는 바로 상가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곳에서 왜 상가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자세히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입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단지 내에 상가를 입찰을 받으면 프리미엄도 붙고 안정적인 임대를 가져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이제 상권들이 여러 군데에 분리되고 또 분산되는 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처럼 크게 맛볼 수가 없는데, 하지만 산업단지 그리고 상업 그리고 주거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곳은 그 주거의 단지 내 상가 입찰보다도 훨씬 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바로 제가 평택 단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조금 있다가 구도심에 형성됐던 상가 가격과 이제 신도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정문 앞에서 동선을 좀 봐야 되는데요. 반도체 정문 앞에서 걸어오면은 건널목 을 지날 수밖에 없고 BRT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선 자체가 이 상가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 상가거든요. 여기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중심 상업지에서 이동을 할 때 보시면은 동선 자체가 이 건널목을 지나고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선 자체가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동탄 삼성 반도체의 그 정문 앞에 이제 매물을 확인해 보시면은 절대 없습니다. 내놓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세 임대가 너무나 잘 나오는 데다가 계속적으로 가격을 높여도 임대료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삼성 반도체가 40만 평이죠. 40만 평인데 사실 2008년도에 미분양 났습니다. 분양가가 8억대예요. 10평, 11평이. 그런데 지금은 18억을 준다 해도 매물 자체가 없는 곳이 이 동탄 삼성 반도체 정문이고요. 40만 평인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120만 평이죠. 120만 평인데 3배 가까이인데 비슷한 분양 가격이고, 앞으로 형성이 3년 동안 모든 게 다 형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삼성 반도체의 동탄에 있는 매물이 없다라는 현상이 이 평택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가격 상승도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구도심에서 형성된 것들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상가는 이 매출을 끌어주는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보시다시피 가장 생산을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인구가 20만 명이 현재 배후 수요로 있고, 앞으로 3년 동안 계속적인 인구 유발로 인해서 50만 명까지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동탄이 지금 현재 11만 명에서 13만 명이죠. 거기에 대해 비하면 굉장히 크게 많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수원발 KTX가 가장 중요한데요.
원래는 수원에서 출발하는 KTX가 없지만 2024년 교통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정거장에 평택을 오갈 수 있고 삼성전자가 본사가 수원으로 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입지 자체가 이제 평택 쪽으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 증가와 함께 평택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정 소비층이 탄탄해지고 있어서 상가의 가치도 함께 탄탄해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개발 호재도 짚어주시죠. 네, 제가 처음에 자동화 시스템일 때는 평택을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는데 이 수동화와 자동화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생산 유발 그리고 인구 유발을 굉장히 크게 가져오면서 이제 투자 지역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1기 생산 라인과 2기 생산 라인인데요. 인구 자체 일평균 12,000의 일자리 창출을 계속 가져다주고 2기 생산 라인 자체도 이제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44만 명입니다. 이게 바로 EUV 나노 7공정이 성공시키면서 일어나는 고용이나 인구 유발 효과인데요. EUV 나노 7공정은 사실 세계의 어떤 반도체도 도전하기 힘들었던 어려운 공정을 삼성이 해냈다라고 해서 큰 이슈가 됐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건설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정들이 계속 양산 장비가 들어오고 고용 창출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인구 유발도 계속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지역 시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매매 금액이 이제 8억에서 9억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월세 예상은 임대 보증금 8천에 월 350만 원 예상하시면 되고, 대출 가능 금액은 4억에서 4억 5천만 원, 그리고 대출하고 임대 보증금을 활용할 경우에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2천에서 3억 7천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 상가의 평균 매매가는요 8억에서 9억 원입니다. 월세로 임대를 놓을 경우 보증금과 대출 활용하시면요 실투자 금액 3억 2천에서 3억 7천만 원으로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에서 상가를 볼 때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상가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 그리고 이 가장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20대와 59세의 인구가 얼마나 많이 밀집되어 있냐는 이 상가의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주변의 그 배우 수요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일으켜주는지도 되게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바로 산업, 상업, 그리고 주거의 단지가 복합적으로 얼마나 많은 배우 수요를 품고 있느냐, 그리고 이 배우 수요에 대해서 상가는 얼마나 비율을 작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크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분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 뭐 현대, 뭐 송현아, 김연아, 혹시 김연아, 송현아 아세요? 네. 뭐예요? 네? 김연아, 송연아. 사람들 많이 모르는데요. 네. 송연아, 김연아가 송도 현대 아울렛. 김연아가 김포 현대 아울렛. 줄여서 얘기해요. 근데 네. 이렇게 상권들이 많이 분리되어 있는 곳은 네. 이렇게 많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단지 내의 상가 입찰이 그다지 굉장히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 산업과 상업과 주거들이 굉장히 잘 밀집되어서 복합적인 곳은 상가가 계속적인 매매와 임대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첫 번째로 영등포를 찝어드린 게 영등포는 중공업, 산업, 상업, 그리고 주거 굉장히 잘 복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에서 상가를 볼 때 체크해야 될 사항까지 꼼꼼하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대부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가요? 추천 포인트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핫한 지역이 바로 광교 신도시죠. 광교 신도시의 오른쪽과 왼쪽을 잠깐 지도를 펴서 보면요. 한쪽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발전되다 만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바로 광교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반대쪽으로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수 있는 흥덕지구를 좀 가져왔습니다. 광교 신도시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그리고 수원 영통권 생활권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은근히 입지가 되게 좋습니다. 차로 이동을 할 경우에 삼성전자 본사까지 5분 안에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광교 호수공원이 도보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이 얼마나 크냐면요. 도보권으로 거의 돌았을 때 그러니까 한 10분에서 한 15분을 더 크게 돌아야지만 쪽을 다 가능한 반 정도를 돌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주변으로는 또 삼성전자, 전기, 공업지역 배후 수요지까지 있고 이 삼성전자와 전기에 관련된 그 계열사 그러니까 벤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게 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인덕원 동탄선 흥덕역이 이제 이용이 되게 되는 건데 이 착공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은 계속적인 가격 상승과 그리고 임대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주택 가격 상승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큰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조금 생소하기도 해서 어떤 곳일지 참 궁금한데요. 용인구 흥덕지구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수도권 남부개발의 핵심 측 용인 흥덕지구는요. 대기업 수원 사업장과 공업 지역을 배후에 두고 있는 수도권 내 비즈니스 중심 지구인데요. 광교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수원 용통 지역 생활권을 두루 이용할 수 있고 흥덕 IC, 신갈 IC를 통해 수도권 내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용인 경전철 연장 등 흥덕지구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교통 호재가 풍부한데요. 덕분에 해마다 벤처기업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경기 남부권의 핵심 자족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 흥덕지구입니다. 네, 용인시 흥덕지구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눈여겨봐야 할 투자처는 어떤 것일까요? 전문가님? 네, 인덕원선 흥덕역 바로 초역세권입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있고요. 섹션 오피스인데 소형 오피스 공간입니다. 그래서 총 지하 3층부터 지상 12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약 25.7574제곱미터 그리고 지역 시세는 1억 2천부터 1억 2,200만 원 예상하시면 되고요. 예상 실제 투자 금액은 2,460만 원부터 2,660만 원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용 면적 약 8평 규모의 소형 섹션 오피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삼성전자 이제 본사가 위치해 있죠. 광교 호수공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광교 호수공원 반대쪽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죠. 여기에 인프라가 모두 다 차고 이 생활권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 반대편들이 이제 형성이 차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신도시의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섹션 오피스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호수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에 있다라는 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태강 플랫폼시티 예정되어 있고 광교 테크노밸리라던가 이 주변에 이제 신갈 JC로 해서 여기 용인 플랫폼시티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까지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섹션 오피스의 역세권이라는 건데요. 바로 올라오자마자 이 외부 출입구에 이제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있는 것. 그래서 상가나 오피스가 이제 지금 현재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삼성전자 전기의 이제 벤더 업체들, 이제 협력 업체들이 쓸 수 있는 오피스 공간이 사실 이 주변으로 굉장히 부족한데, 이제 입지 좋은 곳에 마련되었다라 보실 수가 있고 차량으로 이용을 했을 때 제가 한번 차량으로 이용을 해서 봤을 때 5분 정도의 본사를
도달할 수 있다라고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반도체 생산 사업장을 배후에 두고 있어서 관련 협력 기업까지 기업들의 입주 수요가 풍부한 흥덕지구의 입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주목해야 할 개발 호재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바로 이 개발 호재가 인덕원 선인데요. 이 인덕원 선이 흥덕역을 지나가서 이 동탄까지 지나갑니다. 이 인덕원 선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모두 다 이제 산업단지들 이어지는 이 인덕원 선인데요. 인덕원에 보시면 이제 지식정보타운, IT밸리, 그리고 안양 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산업센터들이 많이들 형성이 되어 있고, 의왕 같은 경우에는 의왕 테크노밸리가 이제 이미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수원 쪽에는 이미 삼성전자 본사 외에도 이제 많은 협력 업체들이 이동을 하고 있고, 광교 신도시를 지나서 동탄에 이제 동탄 테크노밸리까지 이어지는 이 선 자체가 이제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고, 흥덕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계속적인 이 인구 배우 수요, 안정적인 임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배우 수요들의 배우 수요들의 개발 호재들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용인의 태강 플랫폼 시티랑 흥덕지구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고, 광교 신도시도 테크노밸리와 완전히 밀집해 있죠. 가장 큰 것들이 이제 이 태강 플랫폼 시티와 그리고 용인 플랫폼 시티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배우 수요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용인 플랫폼 시티 이제 확정이 되었죠. 여기가 바로 이제 상업 주거들을 한 곳에 모아 놓을 수 있는 이런 개발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축구장의 386배가 자족도시로 이제 조성이 되는 예정인데요. 용인은 앞으로 이제 이것 말고도 개발되는 것들이 굉장히 이 주변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배우 수요가 탄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관공서 개발이라던가 서울의 남서울 오토허브 개발 사업도 이제 계속적인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태평양 화학 이전 부지로 인해서 이 주변으로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이 공급이 촉진되고 있고, 이제 벤처기업에서 고시가 이제 난 것들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네. 네, 기존 반도체 사업장에 태광 콤플렉스 시티까지 더해지면서 자족형 비즈니스 중심지구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흥덕지구의 미래 가치 분석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곳의 섹션 오피스 시세는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매매 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2,200만 원 예상하시면 되고요. 월세 예상 금액은 임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예상하시면 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8,540만 원. 그래서 대출을 활용해서 임대 보증금 활용해서 진행할 경우에 실제 투자 금액은 2,460만 원에서 2,660만 원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용인 흥덕지구 섹션 오피스의 평균 매매 금액은요, 1억 2천에서 1억 2,200만 원이고요. 월세 임대 시 대출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2,460에서 2,660만 원 예상됩니다. 끝으로 흥덕지구에서 섹션 오피스에 투자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섹션 오피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접근성입니다. 뭐 사업체를 차리게 되면은 직원들이 얼마나 잘 출퇴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사실은 사장님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성. 그래서 흥덕역 개통이 되게 되면은 접근성이 좋다라는 게 좋고, 내부 특화 설계, 어떻게 업무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편의성 향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회의실과 휴게실 유무로 인해서 이제 직원들이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주차 공간이죠.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곳들이 점점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주변 환경, 광교 호수공원 도보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책로, 녹지 공간 잘 되어 있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